자, 2030 역량 업그레이드 10번째 모듈이죠. 우리가 저번 모듈에서 살펴봤던 사업 연속성 개념을 개인 연속성 개념으로 한번 응용해보는 워크숍을 해볼 거고요. 또 지금까지 전체 교육 과정을 한번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 또 나눠봐야죠. 조직, 사업, 연속성. 오케이. 개인. 네, 내가 준비하죠. 회사도 물론 잘 나가야겠지만 나도 잘 나가야지. 그래서 개인 인생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생 연속성. 자, 이 시트가 바로 7번째 워크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맨 왼쪽에 랭킹 나오고요. 리스크, 자, 재난, 재해 아시죠? 재난, 재해. 그리고 최소 요구사항 RTO, 목표 복구 시간 아시죠? 그런 개념으로 최소 준비사항. 그리고 이러한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전략, 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도와줄 사람, 이런 것들을 쓰는 시트예요. 헷갈리시나요? 어려운가요? 제가 사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볼게요. 우선 랭킹은요, 1, 2, 3을 쓸 텐데요. 발생 가능성 곱하기 영향도, 그걸 곱해서요, 제일 큰 거를 맨 위에 쓰는 게 좋겠죠.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곱하기 영향도. 사실 그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그 발생 확률은 엄청 작은 거였지만 영향도는 컸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은행이 사업 연속성 전략과 대비를 미리 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성은 적어도 영향도가 크다면 대비하시라는 거죠. 사업 연속성 전략으로, 계획으로. 아시죠? 자, 그 다음 어떤 재난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뇌를 활용해서 상상하시고요. 이 재난에 대한 영향, 바로 재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 그 영향도를 생각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해야 생존할 수 있겠구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챙겨놔야지. 네? 그게 준비사항. 이 준비를 하기 위한 대응 전략 A, B, C 많은 말씩 주겠죠. 물론 이 중에 선택과 집중이 있겠지만, 자, 이 중에 A 전략을 선택했을 때 수행하는 계획, B를 선택했을 때 수행할 계획, C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시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려워 보인다, 헷갈리요, 복잡하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겠죠?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연속성 전략 및 대응계획 워크숍을 힌트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그냥 사례로 작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도 와닿는 사례라서 작성한 거죠.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곱하기 1등이 제2의 IMF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 발생했다면 이 재난으로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직장에서 그만두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030, 40, 50. 자, IMF가 발생하면 구조조정 생겨서 실직, 그럼 수입이 중단되네. 또 그 IMF가 오게 되면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내가 은행 대출을 받은 입장에서 은행 금리가 12%, 15%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야, 이거 금리 부담 만만치 않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예측되는 재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요구사항, 이 제2의 IMF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5년은 버텨야죠. 5년의 생활준비자금 월 300만원, 최소한 300만원 들어가야 돼요. 학원비,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포함시켜서 300만원, 이 정도면 괜찮죠? 300만원 곱하기 5년, 그래서 1억 8천만원 내가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여유자금 1억 8천만원. 그리고 기존 은행 대출 상환해야 돼요. 상환. 왜? 금리가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제2의 IMF 오면 12 내지 15%까지 안 올라간다는 보장 없거든. 대출 상환.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유자금 저축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수입원 다변화. 회사 그만둬도 부업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면 괜찮겠죠? 수입원 다변화 전략. 그 다음에 평생 직업 찾기 전략. 직장에서 그만둬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니까. 그리고 거주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전세나 월세로 왜? 사실 제2의 IMF가 오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략 대안이 나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겠고 이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실행계 1.1, 1.2 이거에 대한 2.1, 2.2 자, 요거는요 2.1은 부수입원을 찾는 방법 수입원 다변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중에 부수입원 찾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가 돈 벌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누가 도와줄 사람? 여기 SJK 제가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먹고 살아야지. 블로그로 돈 벌까? 책을 쓸까? 외부 강의 좀 들까? 내가 영업해서 뭐 좀 팔아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SJK라는 사람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같이 벌자. 배우자랑 같이 벌자. 그래서 아내한테 좀 도움받는 게 2.2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3.1에 평생 직업 찾기에 해당되는 계획으로 자격증 따자. 비록 회사 그만둬도 전문 자격증 있으면 내가 다른 데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뛸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3.2에 나오네. 기업재단 관리자 자격증 ISO 22401 선임심사원 자격증 이것도 SJK에 물으면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3.3은 스터디 자기개발을 위한 스터디 시간으로 평일 2시간 출퇴근 때 내가 이러닝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들을래. 아니면 주말 4시간은 항상 공부하는 시간 가질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재해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전략 실행계획 1. 자, 두 번째 재난재해 위험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럴 리 없지만 뭐 발생 확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요새 남자분들은 세 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실 거고요. 여성은 4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이게 별로 작은 확률은 아니에요. 암 발생하면 현 직장 못 다닙니다. 요양생활 해야 되니까 몇 년간 한 5년은 해야죠. 그 다음에 치료 비용도 꽤 들겠죠. 3년 이상은 병원 치료 받을 거 아닙니까? 5년은 쉬어야 되고 그 중에 3년은 치료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니면 대체의학 쪽에서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실래?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암치료용 보험 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보험 전략. 그 다음에 예방 전략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담배, 음주 자제, 건강검진. 자, 현 상태, 내 몸 현 상태가 어떤지 SJK 물으면요 제가 무료로 건강검진 해드릴게요. 150개의 건강 항목으로 제가 건강상담을 한 3시간 정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측정 장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방의학, 대체의학으로 내가 공부해서 실천하기. 그래서 건강 관련 도서, 책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선택해서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암 예방에 좋은 활성산소 해결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꾸준히 드시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겠죠? 그 다음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저축 전략. 누가 아플까봐 이런 저축하셔야 돼요. 가족의 지원. 암에 걸리면 배우자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 배우자가 돈을 보내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배우자는 자녀를 보고 나는 시골로 내려가고 아니면 와이프가 남편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대안이죠. 와이프가 돈 벌어야 돼? 아니면 와이프가 나를 병간을 할 거야? 아니면 와이프가 그냥 자녀 챙기고 나는 시골로 혼자 내려가? 이런 것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계획이죠.
어느 쪽을 갈지는 가봐야 문제겠지만, 하여튼 이게 바로 좀 슬픈 얘기지만 암 발생 대비하기 위한 개인 연속성 전략과 실행 계획입니다. 아셨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여기다 안 보이시죠? 지인의 빚보증. 혹시 빚보증 쓴 거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 때문에 내가 3억 내지 5억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르죠. 빚보증 안 쓰는 게 정답인데요. 혹시 쓰셨다면 이것도 대비책, 금전적 부담, 뭐 2억, 5억, 10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렇게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개인 영속성 전략 항목들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앞에 모듈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개인 인생 전략에서 위협. 재난재해 대비는 위협이죠, 위협.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협에 대비하는 이 칸이, 바로 이쪽 칸이 바로 개인 영속성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회 말고요. 위협 쪽에. 바로 위협이 재난재해. 이쪽에 해당되는 전략들이 바로 개인 영속성 전략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이 칸에 나오시게 될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앞에 강의랑 연결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는 계획이죠. 이 계획은 선택된 전략을 쪼갠 거잖아. 로직 트리로 쪼개진 거 기억나시죠? 앞에 다 봤던 거. 전략을 쪼갠 이 실행 계획들이 이 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드는 워크시트와 앞에서 봤던 인생 전략 그리고 전략과의 세분화와 다 연결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인생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 꼭 이 시트 작성해 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꼭 작성해 보세요. 이거는 전략, 이거는 전략까지 세분화한 실행 계획. 아셨죠? 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10개의 모듈을 통해서 알아봤던 내용 재정리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30 역량 업그레이드 과정은 1. 내 인생 리모델링을 솔기로부터 알아봤죠. 그 다음 비전 수립했죠. 핵심 가치, 핵심 목적, 계획하는 미래 다 외우셨죠? 그 다음 인생 전략을 스와트 분석으로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 이거를 쪼개서 실행 계획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연도별 계획. 그 다음 여러분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좌뇌우뇌 골고루 쓰셔라. 그리고 발표를 PREP로 좌뇌우뇌를 활용해서 전달하시라. 그리고 사업 연속성 개념, 미래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업 연속성 개념을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개념을 알아봤고, 그 다음 PDCA 사이클로 사업 연속성 사이클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전체 워크시트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내 인생 리모델링 써보세요. 처음에 썼던 거랑 이제 마지막 지금 쓰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날지 모릅니다. 수정 보완하세요. 그 다음 요거 기억나시죠? 제1인생, 제2인생, 제3인생 때의 나의 비전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하늘 일들을 쓰시고요. 요 각각의 세 개의 파트별로 바로 비전 짜는 게 바로 두 번째 모듈이었습니다. 비전 기억나시죠? 핵심 가치, 핵심 목적, 계획하는 미래 꼭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에서는 스와트 분석으로 강약 기회역 만들어 보시고요. 네 번째 전략과제 세분화 때 브레이크다운한 로직 트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좌뇌우뇌, 여섯 번째 PREP를 통해서 요 시트 작성해서 나의 핵심 역량, 나의 인생 전략을 가족한테
아니면 다른 분한테 한번 3분 내로 발표해 보세요. 멋있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번, 8번, 9번, 10번의 앞부분까지 제가 인생 영속성 개념으로 이 시트 부탁드렸죠? 요거 한 5개 항목 재난재해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전체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시트를 7개 다 작성하신 분 저한테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면담 신청. 그러면 제가 무료로 개인 인생 코치를 만나서 한 4-5시간? 한 3-4시간 인생 코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만드셨구나! 만나서 뭐 악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좀 인생에 대한 좋은 코치 아니면 제가 또 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 교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멋진 자연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2030 화이팅! 감사합니다.